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폐질환뿐만 아니라 혈관 이상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엑스코가 이중 장부를 통한 매출 누락뿐만 아니라 인건비 등 비용 정산도 엉터리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횡령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에 대구 경북에서도 5개 대학이 선정돼 한 해 50억 원에서 150억 원까지 지원받게 됐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청부 살해한 용의자와 그 일당이 범행 13년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논란이 뜨겁습니다. 살균제 때문에 질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고 판정을 받은 40대의 혈관을 조사했더니 혈관 나이가 무려 80대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장기와의 연관성을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년 정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44살 여성의 모세 혈관입니다. 정상적인 40대 여성에 비해 혈관이 매우 흐릿하고 피의 흐름도 약한 80대 이상에서나 볼 수 있는 혈관으로 측정됐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내가 화장품 쓰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막 진짜 가렸거든요. 지난 2005년과 2006년 임신 중인 태아까지 포함해 2명의 아이를 잃었던 41살 여성 역시 동맥경화의 혈관 나이 57세로 판정받았습니다. 사망 신고서를 보시면 급성호흡, 간, 콩팥 모든 부위가 아팠던 거예요. 섬유화에 의한 폐에 그게 안 보이네? 너 4등급이야. 너 상관없어. 이렇게 해서 동영이가 4등급 받았어요. 혈관 검사를 한 영남대 조경형 교수팀은 4년 전 국제학회지 논문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폐뿐 아니라 대부분의 장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권장 사용량대로 살균제를 넣었더니 실험용 물고기의 혈관이 굽고 염증이 생기면서 1시간 정도 만에 모두 죽은 겁니다. 폐에 있는 물질은 반드시 이 혈관을 따라 심장으로 가고 심장에서 또 온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어디에 섬유화를 일으킬지는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전국에서 800만 명 이상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추산돼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 MBC가 단독 보도한 엑스코 매출 조작 파문 속보입니다. 엑스코가 최소 16억 원의 매출을 줄인 허위 정산서를 만든 것 외에도 비용 정산도 엉터리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횡령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엑스코가 그린에너지 엑스포를 열며 공동주관사의 수익금을 덜 주기 위해 정산서에 7년간 매출을 축소한 규모는 자체 감사를 통해 16억 6,500만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엑스코와 공동주관사인 한국에너지신문과 나누기로 한 수익금의 차이를 보면 매출 축소액보다 훨씬 많은 22억 원 이상입니다. 수익금을 덜 주기 위해 매출 축소에 이어 비용을 부풀리는 등 추가적인 회계 부정까지 저질렀을 수 있다는 얘긴데 인건비 내역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에너지신문에 제출한 이중 정산서에 기재된 금액과 엑스코가 실제 투입한 인건비라 주장하는 금액, 신문사가 인정하겠다는 금액 등 모두 3가지 종류의 인건비가 존재하는 겁니다. 직원들보다 팀장이 6개월, 담당 직원은 1년, 노무원은 3개월, 노무원은 6개월 해갖고 그냥 그다 인건비 대로 잡아가지고 한 게 6년간에 8천만. 전시 규모나 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도서 인쇄비는 물론 비용 처리된 항목별로 석연찮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행사지 안에서 보면은 신문값도 떨고, 영암제도 떨고, 아예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그게 포함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한 해 도서 인쇄비를 약 1억씩 썼습니다. 이 때문에 엑스코 자체적으로도 에너지신문에 변상해야 할 금액이 10억 원 정도라고 추산할 뿐 회계가 엉망이다 보니 횡령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엑스코는 이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회계장부의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하는 이론을 자꾸 공개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회계를 비롯해서 모든 감사까지 다 동원해서 제가 다 들어가요. 그러다 했더니 우리 직원이 단 1원도 착복한 건 없다. 이에 대해 한국에너지신문 측은 매출 누락과 엉터리 비용 정산 등 엑스코의 전반적인 회계 처리를 믿을 수 없다며 대한상사중재원의 제소를 거부한 채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지원 규모가 커서 대학들이 사활을 걸었던 산업연계교육, 이른바 프라임 사업 선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모두 5개 대학이 포함됐는데 정원 조정이 필요해 진통도 예상됩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프라임 사업 대형에는 전국 9개 대학이 선정된 가운데 지역에서는 항공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개편하기로 한 경운대와 지능형 로봇 등 미래 산업 부가가치 창출에 중점을 둔 영남대가 포함됐습니다. 소형에는 12개 대학 가운데 글로벌 소프트웨어 융합을 제시한 경북대와 화장품과 제약공학의 대구 한의대, ICT 융합의 한동대 등 3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대형 사업에는 해마다 150억 원, 소형 사업에는 50억 원이 지원됩니다. 항공종합대학으로서 위성을 확립하고 미래 항공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항공 특성화 인력 양성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인문사회계열 정원은 대폭 줄어들고 이공계열은 늘어나게 돼 학과 구조 조정에 따른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원 감축이 이제 이루어지는 분야 중에 기초학문, 인문학에 대한 감소도 일부 있었는데 우리 대학 나름대로 인문학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오랜 총장 공백 사태를 빚고 있는 경북대는 지난 3월 인문 역량 강화를 위한 코어 사업에 이어 프라임 사업에도 선정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사회의 어떤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인력을 구조 조정하면서 우리 대학의 특성화가 이미 되어 있는 전자공학,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로 더욱더 특성화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대학뿐 아니라 탈락한 대학도 정원 감축 등 학내 구조 조정 계획을 세워두고 있어 대학마다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안동의 새누리당 김광림 국회의원이 오늘 새누리당 당선인 총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 사선의 정진석 의원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정책위 의장 경선에 나선 끝에 20대 국회 새누리당 첫 정책위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정책위 의장에 배출된 것은 지난 2014년 주호영 의원 이후 2년 만으로 대구 경북의 정치력 약화 우려 속에 이번에 김 의원이 원내 지도부에 입성함에 따라 당내에서 대구 경북 정치권의 입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대 총선 대구 수성갑에서 낙선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어제 저녁 대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대구에서 수성구민으로 계속 살면서 당분간 동네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수성갑 당협위원장직 사퇴 여부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비상대책위도 구성하지 못하는데 혼자 도망가면 되겠느냐며 유지 의사를 밝혔고 대권 도전 여부는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보이스피싱, 전화 금융사기 피해가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을 빙자하거나 현금을 보관하게 한 뒤 훔쳐가는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한 80대 할머니가 은행에서 1억 원을 인출합니다. 카드를 잃어버려 예금이 위험하다는 전화에 속아 은행에서 돈을 찾아 보관한 곳은 집안의 냉장고. 할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남성이 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보관하게 한 뒤 훔쳐가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주선해준다며 수수료를 받아 챙기기도 합니다. 갈수록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는 겁니다. 피해가 끊이지 않자 경찰과 금융권이 신종수법 사례와 피해 예방법 홍보에 나섰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그 예금 적금을 갑작스럽게 인출하게 하거나 또 긴급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한테 개인 신상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금융 사기로 보시면 되고
전화 금융 사기는 일단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어려워 경찰과 금융권의 업무 협조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4일 계속 전화를 받으며 7,600만 원을 인출하려는 70대 할머니를 은행원과 경찰이 설득해 귀가시키는 등 올해 들어 5건 1억 8천만 원의 피해를 막았습니다.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역 금융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과 금융권은 전화 금융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저금리나 높은 수익의 금융상품 가입 유도나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등의 전화나 문자에는 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억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청부 살해한 아내와 처제의 범행이 무려 13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뺑소니 사고로 위장했지만 살인죄 공소시효를 1년여 남겨두고 덜미가 잡혔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의성의 한적한 시골도로. 길 가던 남성을 화물차로 치어 살해한 뒤 13년을 숨어 지낸 이모 씨가 두 손이 포승줄에 묶인 채 범행을 재현합니다. 퍽소리는 났습니다. 퍽소리만 나는 거 이외에 피해자 쓰러지는 건 못 봤습니까? 지난 2003년 당시 52살이던 부인 박 씨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여동생과 공모한 뒤 이 씨 등 지인 2명을 끌어들였습니다. 남편 앞으로는 보험사 3곳에서 5억 원 넘는 보험이 가입돼 있었습니다. 뺑소니로 사건을 위장한 부인 박 씨는 이 돈을 챙겨 마을을 떠났습니다. 범인을 뭐 잡니 뭐 안 잡니 뭐 이야 참 사람이 그래 죽을 참 없잖아요. 아이. CCTV도 없던 당시 경찰은 전형적인 뺑소니 사고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2년 전에는 뺑소니 공소시효도 끝나 미제 사건 목록에서조차 지워졌지만 6개월 전 반전이 생겼습니다.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는 익명의 제보가 경찰에 들어왔고 청부 살인은 13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남편을 살해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휴일날 뺑소니 사망 사고로 했을 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다 보니까 경찰은 부인 박 씨와 처제 등 4명을 공소시효가 아직 1년 남아있는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하고 보험금 5억 2천만 원을 이들이 얼마씩 나눠 가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오늘 오전 전국에 강풍특보가 내려지면서 대구국제공항에서도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었지만 지금은 모두 정상화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는 지금까지 결항은 없었고 대구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기 4편이 1시간가량 늦게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콩에서 김해로 가던 대한항공 1편이 김해공항의 기상 악화로 오늘 낮 12시쯤 대구공항에 착륙해 승객 107명이 공항버스로 이동했습니다. 문경 지역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휴양 영상 테마파크 조성이 한창입니다. 영상 제작 과정을 체험하면서 자기만의 영화나 CF, 다큐멘터리를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건립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 문화를 체험과 교육, 놀이와 접목한 테마파크가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석탄박물관 옆 103만 제곱미터 부지에 1229억 원이 투입되는 휴양 영상 테마파크는 현재 공정률 40%, 2018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 문화를 콘텐츠로 하는 국내 첫 시설입니다. 다양한 영상 제작 시설을 활용해 관광객이 영상 제작 전 과정을 체험하며 자신만의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홀로그램과 모션 캡처 같은 첨단 장비를 활용해 영상을 만들고 시연과 평가까지 할 수 있어 재미의 교육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습니다. 각자 감독 그리고 배우, 스텝 등 역할 분담을 해서 그리고 영상을 이제 찍어보고 편집하고 국내선 유일한 영상 체험관이 되고요. 야외는 녹색 에너지를 주제로 한 전시 체험과 놀이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문경시는 영상 테마파크와 가은 세트장을 연계해 짚라인과 눈썰매, 루지 등의 스릴 만점 놀이 시설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휴양 영상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문경은 문경세제와 가은읍 2개 관광축으로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시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이달 6일 하루 동안 민자도로인 압산터널로와 범안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임시 공휴일 당일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5일 밤 자정부터 6일 밤 자정까지 하루 동안 압산터널로와 범안로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구미술관은 이달 5일부터 나흘 동안 이어지는 황금 연휴에 미술관을 무료 개방합니다. 또 어린이날에는 미술관을 찾는 어린이 100명에게 기념품을 나눠줍니다. 7일 토요일에는 현재 대구미술관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는 권순철 작가와 대화의 시간도 갖습니다. 대구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업계 종사자들은 오늘 대구 어린이회관에서 가스안전 다짐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또 가스안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17명을 표창했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과 안전기기 보급 사업 추진 경과를 돌아보고 안전기기 보급을 더 늘릴 것을 선포했습니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오는 2020년까지 870억 원을 들여 35만 가구의 가스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줄 계획입니다. 대구대학교는 개교 60주년을 맞아 교직원과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지난 60년을 되돌아보고 번영의 새 60년을 선언했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장애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 등 700여 명이 대학 안 퍼레이드에 참여해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존경받는 대학이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수성대학교 학교법인 성요셉교육재단은 대구 의료원장을 지낸 이동구 이사를 9대 이사장으로 선임해 2014년 3월부터 이어져 온 임시이사 체제를 끝내고 학교를 정상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호보건 계열의 학과 실습실과 최첨단 강의실 등이 들어설 지상 9층 규모의 휴먼케어센터 기공식도 가졌습니다. 수성대학교는 사회 맞춤형 학과를 신설하고 일부 학과를 폐지하는 구조 조정을 하고 해외 취업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제도약을 다짐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1부 리그 수원 삼성, 프로야구 하나 이글스와 함께 프로구단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는 지난달 29일 프로구단 종목 간 유료 관중 증가율과 시청률 등 모두 9개 항목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 대구FC를 포함한 3개 팀이 S등급을 받아 체육진흥 투표권 주최단체 지원금 배분 시 가장 높은 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11로 전달보다 0.1% 오르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전기, 가스, 수도요금은 내렸지만 농축수산물 가격과 서비스 요금이 올랐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